모시고 공학계열에서 우수 수업자를 공학계열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 어느 계열 상관없이 이렇게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김수근 교수님 수업하는 걸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고 가끔 페이스북에 되게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되게 저기 사진도 그렇고 되게 학생들을 수업에 많이 참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 남은 시간을 갖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뭐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김수근 교수님께서 2010년에 우수교육상도 받으셨어요. 그만큼 이제 수업도 또 학생 지도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작년에가 거의 100% 취업시키셨죠. 네. 학생 수업률 100%. 그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홍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대학 센터조경 김수홍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센터장님 하고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받고 별로 두려움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배 교수님, 여러 교수님 계시지만 그 교수를 같은 학과에서도 교수님들 사이에 어떤 그 정보랄까 이런 것들이 교환이 잘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교수들의 일반적인 어떤 행태인데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교수님들하고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의 방식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눠본다는 것은 참 좋은 자리를 갖고 혹시라도 제가 하는 교육의 방식이 여러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돼갖고 우리 학생들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서 여기 쓰인 모든 사진들은 뭐 제가 직접 학생들하고 직접 수업하면서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몇 개는 연출했다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양력을 해놨지만 제 양력보다도 제가 얼마나 많은 대학을 거쳐서 지금 경영대학교 여기 단과대학을 거쳐서 여기 지금 국가대학교에 왔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그 계명대학교에 환경대학이 생겼어요. 96년에. 그래서 96년 3월에 제가 환경대학에 환경정책학과로 부임을 해가지고 2002년인가에 하여튼 환경계획학과로 이름을 바뀌고 그래서 이름을 하여튼 뭐 에너지 환경계획 뭐 하여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바뀌고 학부 뭐 등등 해가지고 바뀌다가 2007년인가 8년에 제가 NUS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제가 초빙으로 갔었어요. 초빙 교수 혹시 NUS에 가실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싱가포르 대학에 좋은 점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바티카를 갈 때 우리도 돈을 써서 많이 가지만 싱가포르는 그 기본 베이스가 그 사람이 능력이 괜찮으면 1년 동안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 줘요. 돈을 다 주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1년 동안 연구도 하고 티칭 경험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싱가포르 국립도 돈도 많은 데아니고 학교 되게 좋고 하니까 좀 더워서 그렇지 참 괜찮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경대학에 있다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오기 얼마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 지금 이트란 처장이 처장을 되시는데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뭐 지금 건축학대학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뭐 조경학과 비슷한 걸 만드니까 선생님이 책임 교수로 좀 와가지고 좀 그게 좋겠다는 그 메일을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알았다고. 원래 계약 기간이 제가 계약 7월 15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는데 7월 9일날 기억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싱가포르 대학에 주는 월급 보니까 일주일 빼줘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하여튼.
그래서 봐가지고 한 학기 제가 그러니까 와서 이제 2학기 복학해가지고 학교에 돌아와서 환경대학의 환경계획학과 그때 NH 환경계획학과 같은 그랬을 거예요. 가르치고 저쪽에도 이제 같이 발당을 두 발을 동시에 들고 있다가 아쉬운 발걸음을 이제 제자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제가 나는 내 길을 가서 찾아야 돼. 왜냐하면 제가 환경계획학과에 있을 때부터 거기에서 거의 반 정도는 환경 과목이었지만 반 정도는 거의 조경학 관련된 과목을 사실 가르쳤습니다. 거의 이렇게 소위 말해 콜라보레이션하는 과목을 많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애들 취업을 시키다 그러면 하나만 해가지고는 좀 곤란하니까 그런 과목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들 취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부터는 이제 그쪽하고는 이제 손을 떼고 다시 이제 건축대학 와가지고 한 5년 6년 했으니까 또 뭐 공대 가라 해가지고 공대 가고 제가 연구실을 한 4번 옮겼고 대학을 세 번째 다음에 어떤 대학이 될지 궁금하게 생겼습니다만 지금 여기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떠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마 아까 우리 차장님도 소개를 했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작년에 학과 평가했던 내용인데 거긴 없습니다. 제가 여기 27개 예공계 학과 중에서 우리가 강의 만족도가 1등이고 졸업생 취업률 1등입니다. 뭐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아마 좀 제가 나름대로 노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률 자체 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국 교수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7개 학과 중에 25등입니다. 그래서 반성문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는 그거고 하여튼 뭐 이건 이거니까 하여튼 학생 성과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건 사실 학생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고 2010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지금 어리고 저하고 19년 차이 납니다. 제일 막내 교수는 그 다음이 뭐 15년 그 다음이 13년인가 그렇잖아요. 저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색도 하고 좀 젊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80학번인데 제가 앞으로 나를 80으로 부르지 말고 90으로 불러라. 90, 94, 94, 99 됐지? 그러고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아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자신있게 뭐 어느 누구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싱가포르도 가니까 싱가포르 대회에서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건가 교수들이 이 티칭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걸 하더라고요. 많이 제가 그걸 책 찾다가 못 가졌는데 여기서 책도 많이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뭐 tenure 받을 때도 상당히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게 티칭 아마 이 교수님들도 여기 이제 저도 밖에 나와가지고 뭐 해보고 이런 거 제가 다 해봤지만 교수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역시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앞으로 그 학교 위에 딴 데 뭐 일 만든다든지 이걸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강의 순서는 오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목표를 정하라. 두 번째는 이름을 불러라.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강의. 그 다음에 PS 이렇게 4가지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제 학생들 들어오면 1학년도 제가 1학년을 가르칩니다. 1학년도 가르치고 1학년들한테 왜 너희들이 우리 과에 들어왔노? 어떻게 들어왔노? 부터 시작해서 면담이나 여러 가지 통해 갖고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뭔가 너희가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는 동안 트레이닝시켜서 분명히 들어오기 전하고 다른 녀석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내줄게. 약속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학생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너희들이 진출할 수 있다. 시켜줄게. 내가. 그런 어떤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름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이 문현미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저랑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떤 디퍼런트냐. 디퍼런트 예를 이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브랜드를. 그러니까 이 사람 경영대학원 교수니까
아마 상품에 대해서 아직 다른 걸 많이 해서 제가 한번 갖고 올라가다가 다 치우고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한 가지만 들고 왔는데요. 이 야후라는 이 검색창,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젊었을 때 아마 검색창으로서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업체들이 이 사람을 다 따라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도 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일로 따라갈 때 이곳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면 서문시장 같잖아요. 네? 뭐 서문 이거 뭐 있어, 뭐 사이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번쩍번쩍 하고 보면 되게 복잡한데 하나 현대백화점 같은 검색창이 나타났습니다. 심플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미국의 뭐 75%가 다 독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싱가포르에서 논문 쓸 때 책 하나 보고 다 썼습니다. 구글에서 다 썼어요. 검색에서 다 썼어요. 그 정도로 진짜 믿을만한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브랜드라고 해요. 남들이 다 일로 갈 때 난 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계명대학교 교수고 지금 42학기째인데요. 계명대학 학생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 학교 다닐 때 칭찬 못 받아보고 진짜 엄마한테 머리 개고 이러고 도망가는데 그러다가 교수들이 또 버럭하면 가는 갈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전부 다 선생님들 계신 분들 다 뭐 좋은 대학 다니시고 좋은 대학 나오셔갖고 버릇이 전부 다 좋은 것만 다 하셔갖고 학생들한테 좋은 것만 잘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꾸 그거를 이야기하는 애들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면 그거 말고 우리가 서울대학교 스타일로 다 간다. 카리큘럼 보면 우리 종양학과 보면 다 서울대학교 비슷합니다. 전부. 저는 절대로 그거 안 봤습니다. 과 카리큘럼 만들 때 싹 잡고 오직 우리에게로. 왜냐하면 전국의 조경학과가 49개 있다면 39개과는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은 시장에서 90% 시장과 싸워야 하거든요. 나는 10% 시장을 우리 독시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들이 많은 걸 제가 아니까요. 가들이 뭐 약한지를 제가 아니까요. 조경학과가 뭘 보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아니까요. 그거를 포인트 둬서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교수님들한테 내가 이야기해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다. 그거 가르쳐야 된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거를 포인트 둬서 가르쳐라.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먹게 되는데 시장에서 물어보면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와 학교에서 그거 안 가르쳐. 그런 거 좀 가르쳐 줘라. 우리 그거 가르친다. 와서 보고 제 방에 저 세일합니다. 학생들 그 뭐라 하면 낸 그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쌓아놓습니다. 일부러 보라. 그래 보면 보여줍니다. 우리 이래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제가 잘쓰가지고 우리 과를 많이 홍보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눈팅만 하고 제자는 사람이 많거든요. 안 보고 가는 사람이. 특히 업자들, 조경업자들이 보고는 아 나들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이렉트. 사실 뭐 늦게 생겨갖고 쓸데도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보내달라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상품 보내달라. 그럼 보내면 상품이 괜찮거든요. 써보니까 그 다음 또 옵니다. 전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어느 정도 이게 먹게 되고 있구나. 전략을 너고 예를 들면 명문대학이 하는 스타일로 가서 우리 죽는다. 아들한테 그래 학생들한테 너고 그거 따라가 말래 똑같은 거 따라해봐. 그거 가면은 저기 싸하고 야한다. 요거 우리끼리 여기 있으면 불러오셔야 돼. 그거 남들 가는 길 우리 걸어가면 편한 그 끝에 가봐라. 저길 싸냐나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길이 된다. 이거 우리 거다. 그 말 와나? 이러고 나. 그게 제가 첫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길로 가자. 믿고 따라온다. 그래서 저는 역브랜드라는 이거를 저는 차용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달라지려고 하면 CEO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인재들 원하는 게 똑똑하게 이런 거 아닙니다. 싸가지 있는 거 뭐냐고. 절대 그렇습니다. 정말 싸가지. 저도 여러분들도 안 하십니까? 학생들 면접 보실 때 딱 그런 모습 보면 아 정말 우리 핀, INPN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런 모습 보면 CEO들 그래요. 면접 볼 때 그런 모습 보면 아 잠깐 됐다 안 됐다 금방 한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중고등학교 제가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있어갖고 어릴 때 가가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교육이 없어요. 매뉴얼만 했어요. 진짜 아 여기서 저는 경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들어온 애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의 바른 놈으로 키우자. 예의 바른 놈으로 키우자.
제가 환경대학에 있을 때 환경대학에 놀러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야 이거 체육대학이에요? 이랬다. 얘들 인사를 너무 잘해갖고 제가 없었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그게 무상관에 아무 인사 안 해요. 선생님이 누군가가 열심히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뭔가면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목소리로 이거는 예의를 갖추라는 말은 뭐 학생들한테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라 그게 아니니까 이거를 배워라 이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좀 아이고 다 컸는데 가들한테 가면 많아. 이런 식의 어떤 말씀하시니까 저 힘 빠지더라고요. 제일 싸가지 없는 분들 누구지 압니까? 우리 그 건물 덕내관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제가 걸어 들어가면 저쪽에서 딱 타고 있다가 가면 딱 자꾸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물론 올라갑니다. 지금도 벗어나서 탁 눌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조금 이게 늦어져 갖고 지 맘대로 못해 내가 빨리 가면 딱 쓰시면 되니까 짱만하고 내가 가지마. 예전에는 그냥 올라갑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가르치는 학생들 많지만 정말 싸가지 없는 분들 많아요. 나는 지금 공대에 있지만 공대 애들이 취업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제일 인사가 아니다. 제일 인사가 아니다. 제가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사가 아니다. 우리 공대생 애들한테 내가 늘 하고 싶은 말이 뭔가면 제가 하는 말대로 담배 피워도 아무데나 피워도 어렵다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아무데나 피우면 돼도 담배 피우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무슨 고등학교 때도 그 선생님도 아니고 잠깐이라고 하니 같은 놈이 무슨입니다. 야, 담배 때 맞나? 우리 학교가 맞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거 무슨 까고 그 말 안 해요. 들켜줄까? 일러줄까? 말 안 해요. 저 가서 펴야 아이들 그거를 수십 분 해도 또 펴요. 우리 그 공대에 들어오면 이렇게 뭐 이상한 애들 이렇게 담배다 이거는 사실 저 무서하게 펴드립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김구 선생님이 쓴 예의 염치라는 글인데요. 정말 학생들 강조하는데 정말 이 예의 바르다. 인사. 사람이 만약에 인사라는 게 개가 있으면 견사를 켰지 사람을 켰겠나 인사라고 그랬겠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다. 인사 잘해라. 그래서 우리 학장님 우리 과에 오시면 기분 좋아하십니다. 왜? 인사 잘하니까. 인사 잘하니까. 우리 과 학생들 그 사람이 누구였어 인사 안 합니다. 어른이 인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케팅의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앞에다 누구 불러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강의할 때 강의하러 왔거든요. 내 방에 들어서 하신 말이 야 이 아들 인사 잘하네. 그리고 강의실 시간에 아까 이 노란머리 학생 정말 인사해서 고마웠다 라고 인사합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첫 번째는 인상을 좋게 해줘야 되지 그걸 그래 아들한테 그걸 제대로 못 가르친다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의리 있는 사람 의리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인지 교수인지 그런 정도껏 그걸 알아라 분수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쭉 학생들 설명하거든요. 교수님한테는 제가 21년째 강조하는 게 요 4가지 결정입니다.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영화보고 내려오다가 왜 아줌마가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서 아줌마 같아요. 30대 좀 넘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문과 누군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의염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인사하는 거 믿고가 예의염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경강의가 수업 들었다고 제가 예전에 거기서 그걸 많이 했거든요. 교양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교양 강의를 가장 강조했던 게 제가 예의염치였으니까. 어쨌든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저는 물건들이 다른 물건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애들 보면 참 이거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가보면 말을 딱 걸어보면 애들이 정말 터프해요. 우리 같이 산에 안 살고 가더라도 그쪽에 살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들이 전통적으로 말을 좀 해보면 애들이 좀 거칠어요. 터프해요. 말 걸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필문을 봐도 우리 아들 보면 되게 상냥하게 가르쳐주는데 걔들은 어른들 대충 보면 절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절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가 특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거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도요타 자동차에서 인재를 뽑을 때 T자 인간 아닙니까? 넓은 교양 지식하고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았어요. 도요타의 T자예요. 그걸 살짝 바꾼 사람이 안철수였습니다. A자의 인간. 그래서 전문 지식하고 교양 지식하고 그거 소통할 수 있는 소통력을 가진 인간. 그래서 안철수라고 A를 배우고 A자의 인간을 뽑았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설정 하나 더 꼽았습니다. A 형체를 갖춘. 그래서 나무를 닮은 인간이 되라. 그래서 숫자형, 나무 숫자형 인간이 되라라고 해서 이게 제가 1학년 들어오면 늘 강조합니다. 너는 이런 인간이 돼야 된다.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채식주의자를 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걸 쓸 때 힌트를 받았던 아마 시가 이상시의 마지막 글거였을 겁니다. 적어도 인간만큼은 식물을 닮아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다른 공대 학생들이 되게 남성적이고 되게 이 동물적이라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일 말씀 나무의 지혜를 닮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된 주제가 자연이고 나무니까. 나무들은요 같이 붙여놔도 절대 안 싸웁니다.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피해서 납니다. 이렇게 안 싸웁니다. 보통 간격을 8m 정도 이렇게 가로수부터 심었는데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한 2m 간격을 심어놔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다 절대로 둘이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보면 자기가 영역에 있어갖고 이렇게 제가 영역을 침범하면 이렇게 눈앞하시고 지금 표정이 그러신데 그래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영역에 있어서 싸우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그래서 우리 과마크도 이게 DOLA,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학과 이거 우리 학교의 상징이 IB입니다. 적어도 우리 여기에 있지만 IB를 잊지 말자. 우리의 저쪽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 우리 학교에 있는 담쟁이를 뜯어갖고 스캔한 거예요. 그린 게 아니라 스캔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만들어졌고 조경학과 다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과에서 다름이 시작된다. 이거를 늘 강조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PT 할 때 무조건 제가 꿈에 무조건 이거 붙여야 됩니다. 무조건 붙여야 돼요. 늘 나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늘 애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건물은 이게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건물입니다. 적어도 애들이 달라져야 이 정도 건물. 제가 뭐 누르면 뭐 돌아가는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버티컬 포레스트라고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건물. 그래서 여기 직접 해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고 하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건 적어도 이 정도 건물은 조경과하고 건축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 이름을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학생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안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교육자의 가장 기본은 왜냐하면 이름을 불렀을 때 가벌레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수평이 되는 거죠. 제가 뭐 다 유학하셨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부를까? 우리 선생님이 N이라고 불러요. 우리 선생님이 Professor N. Beer였거든요. 내가 물었어요. How can I address you?라고 이 사람이 Just call me N.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래도 5년, 6년 동안 한 번도 N이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나와서 말했지. 한 번도 N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적어도 잠깐만 저는 못했어요. 그 사람 안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 이름을 수긍하고 확실히 불러줬으니까 이름을 불러야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수평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김춘수의 꽃을 늘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러면 누가 친해질 같은 이런 학생들한테 나무하고 우리 친해져야 되는데 애들이 나무 이름 몰라요. 우리 조경학가 제일 중요한 소재인데 뭐 큰 나무, 작은 나무, 뭐 풀 이렇게 만약에 PT했다가 저한테 박살납니다. 다시 겨우 과목 안 된다. 무슨 나무가 확실하게 티나무 그래 좋다. 왕나무 좋다. 그 다음에 느끼고 보고 백문도 좋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름 불러야지 그거를 그냥 대충 보통 이렇게 그거는 보통 그린 놀이터 갔을 때 아가
엄마 무슨 나무야? 물으면 적어도 무슨 대로 큰 나무야, 작은 나무야, 노란 꽃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한테도 생태적으로 다가가려면 이름부터 먼저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게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그래서 저는 이름을 가장 강조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교수님들 방에 가면 자동적으로 시상한판이 나있습니다. 1학년, 2학년, 4학년, 4학년 이름하고 연락처. 그래서 늘 쳐다보면서 이마 지금 뭐하고 있지? 오늘 왜 수업을 갔지? 바로 전화합니다. 니뭐 하는 거? 그럼 아니면 카톡으로 바로 날립니다. 니뭐 하는 거? 벌써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없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그때 봐라. 그럼 늘 이름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떠났으니까 따로 붙였어요. 따로 붙여놓고 수업 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지로 시작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부릅니다. 뭐라고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내 이름 다 하는데 한 번씩 툭 쳐다보면 생각이 안 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툭 쳐다봤는데 내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 저 직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 알겠지? 요즘은 벌써 낫습니다. 선생님 저 수고해요. 수진이가 그래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만약에 우리 과 학생이 교수님들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다 이야기할 겁니다. 저 조경학과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다 분명히 조경학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컨트롤합니다. 앉아갖고. 이거는 중간고사 기간에 애들 밥 못 먹을까봐 중간고사 기간에 쌤들이 저 이마트 가서 그거 사와가지고 토스트 사와가지고 토스트 구워서 학생들한테 서비스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선생님 굽고 저기 우리 선생님 건대 교수님 여기 저거 여기 선생님하고 최 교수님 굽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서비스 이런 제가 우리 로베가 있으니까 거기서 학생들한테 어쨌거나 학생들이 교수의 말이라면 폭탄을 쥐고 물로 뛰더라도 갈 정도까지 근처까지 갈 정도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뢰관계 수립이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깨져버리면 그거 가르쳐봤자 죠 뭐합니까? 가르쳐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이나 행사 우리 체육대 3등했습니다. 주의 조만가다 공대 체육대 3등했습니다. 단합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학기 말에 끝나고 종강 총회 끝나고 그러고 늘 보면 이게 학생회에서 1년마다 한 개씩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학생들이 정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 식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올해는 무한불성, 작년에는 90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이게 이론이든 심리든 무조건 저희들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5주, 현장 3주, 프로젝트 4주, 뷰티 1주, 전시 1주 이런 식으로. 물론 저희 디자인하고 관련있는 학과가 쌤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뭐 소설을 보니까 공대 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적어놓고 뭐 30년 노트 가르치니 뭐 아들이 뭐 전자공학과에 가고 뭘 모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교수님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런 5개 단계로 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는 하나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데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배우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써놓은 각본대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지가 그걸 소화해서 지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배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을 가지는 거죠. 어떤 현상을 보는데 지만의 관점을 가져야지 그걸 안 가지고 안 그러면 해석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늘 자기만의 관점을 갖도록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책을 읽고 PT를 할 때 묻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거는 선생님이 쓴 책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잖아. 그거 말고 네 이야기가 뭔지라고 이야기해봐. 제일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그것만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게 1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딱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고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스스로 엉가가지고 정말 잘하고 잘하노 이런 식 그런 칭찬을 나갑니다. 야, 니 오늘 인생 PT 했다. 이러면 애 좋아가지고 왜 안 합니까? 그러니 1학년 때 와서 한번 내라. 1학년 때 와서 그한테 기회를 주고 1학년 자리에 와서 2학년에 와서 지혜 때도 한번 시행하면 나 선배 잘 말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2학년들의 그걸 높여줍니다. 그래야 1학년들이 안 가버리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과목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벌써 제일 힘든 게 1학년입니다. 1학년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건 시스템적으로. 애들이 2학기만 딱 되면 대표가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발표서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발표가 갔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라고. 저 그때 스스로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들으면 이런 PT를 합니다. 새내기 디자이너를 위한 PT 강좌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PT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PT는 이런 거다. 관계 만들기고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며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를 정하면 되죠. 발표 순서 정했고 53일날 누구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다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재인데 교재는 줄 제가 다 씁니다. 그래서 다 쓴 거고 이 교재가 뭔가 하나의 각본이에요. 애들한테 그 각본을 보고 너희들 식으로 해석을 해라. 해석을 해서 너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PT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왜냐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보니까 교재들을 보니까 우리 분야 같은 경우 전부 다 사례가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애들 로데 오그린지도 모르는데 걔들한테 이야기하면 압니까? 서울의 사례 암만 이야기해봐야 서울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되셨으면 제가 씁니다. 제가 한 22번 정도 썼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PT 준비를 하죠. 책 읽고 이게 연출입니다.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고 이제 요약하고 난 다음에 지가 PT 만드는 거를 가져오면 제가 첨삭제도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드리면 이런 거 어떻게 할래? 저런 거 어떻게 할래? 마지막에 내가 이런 코멘트 날리면 안 좋겠나? 그러면 늘 PT 할 때 연속 번째 드라마 전편의 마지막 장면 전편에 누가 뭘 했는지를 짤막하게 하고 마지막에 뭐 요약해서 너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라 하고 지도를 하죠. 그러면 애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다 적어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단체 한 명씩 오면 너무 시간을 뺏겨가지고 4명씩 한꺼번에 가요. 그래서 PT를 하죠. PT 하는데 제가 보면 진짜 우리 학생들 제가 한번 가르치면 이 PT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직까지 교수님들도 제가 PT를 이 PPT 받아보면 좀 집 떨어지는 PPT를 만드는 교수님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PPT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한 20% 정도 쓴다니까 보내면 보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거 다 내가 어떤 교수님 아들 받았다고 보니까 그거 뭐 완전 노트 복사했는 거 봐. 단어 이런 거를 PPT를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따로 나눠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여기 다 들어있어야지 여기에 정보를 다 전달해버리면 사람들이 저한테 주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목을 하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학생들 가져서 본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해서 만약에 보는 순간 스톱 당하면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안 줍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적어가 한 님이 살고 야야야 이 목소리를 네가 하는데 그건 뭐가 있노? 그냥 네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해라. 그때부터는 애들이 잘해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september 관련해서 하는 거죠. september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캠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련된 것이고 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매니악입니다. 이거 뭐 벨사이온 이런 식으로 수업도 되게
그게 좋아요. 어텐션을 잘해요. 자기 친구들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음에 토론을 해요. 왜냐면 5번 학기에 제가 가장 중점 적인 건 뭐냐면 질문 잘하기. 질문 잘하는 학생한테 점수 많이 줬고. 그러면 늘 보면 제가 매답도 누굽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총평하면서 오늘 뭐 어떻고 오늘 PTN 중에 뭐가 잘 틀렸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고쳐나가고 마지막으로 총평하죠. 오늘 수업 원에서 총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애들 많으면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이 다음 발달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1대1 평가를 그 평가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뭐였고 교수 내용 파워포인트 발표되고 그랬어요. 하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총점 이게 보면 애들이 친한 사람만 점수 잘 줘요. 제가 좀 안 친하면 좀 적혀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제 나름대로 점수를 생각하고 있다가 나하고 똑같으면 그냥 패스고 틀리게 오면 제가 점수를 이렇게 좀 나한테 적혀야되지 해서 점수를 다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애들 로테이션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트법 반드시 노트를 수업 시간 노트를 하게 만듭니다. 노트가 10점입니다. 그래서 포네식 노트법이라고 이걸 학생들한테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줬죠. 어떤 식으로 노트 비교를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 해가지고 이게 뭐 교육이 시작은 인간의 이해서부터다. 여기다가 강의 주제하고 강의하고 여기다가 키보드 쓰고 마지막으로 여기 왜? 1시간 겁니다. 이거를 애들이 끝나자마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아니면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요약 정리해가지고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그래야 제가 점수 줍니다. 잘합니다, 점수하고 이거. 제일 좋은 건 뭔가 학생들 다르게 생각하면 이 재찍과 당근을 잘 활용해야지 제일 민감한 게 학생들이 그 점수를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경사, 역사에 관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과제 중에서 20개 그랬고, 저널슨.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 전국의 조경학과 중에 제일 애들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수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가가 스케치는 했는데, 그 다음에 물감을 써야 되는데, 물감 쓸 줄은 몰라요. 조경학과에서. 아, 그래, 알았다. 그것만 하면 우리과 이기겠다 싶어서 제가 1학기 때부터 무조건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 안 하고 제가 진짜 명하게 시킵니다. 조경학과 나와갖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경학과 가면 나무 좀 잘한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조경학과 나온 놈이 나무도 몰라가지고 지금 말이 됩니까? 맨날 폼만 잡고 내가 디자이너인데 하고 앉아가 뭐 계속 그 누가 나 그거는 뭐 산디는 잘하고 건축 디자인 잘하는데 네가 그 사람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나무다. 나무 좀 얼마나 어려운데 봄, 여름, 가을 변하고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거 어렵다.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 하나의 그 교육의 하나의 장입니다. 우리 학교는 사실상처럼 나무 전국에 나무 다 와 있는 거 좋은 나무 다 와 있는 거.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결국 나무라 하는 건 50이 넘어야 눈길이 가거든요. 요즘 교수님들 눈길이 막 가시죠? 젊은 분들은 잘 안 가요. 젊은 분들은 잘 안 가요. 아, 내가 그 사람 가을 오고 이렇게 가는데 20살 때 애들 그 아들이 나무에 눈길을 보낸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킵니다. 자, 니 일어나라. 이러면 동문 들었지? 자, 시뮬레이션. 동문 들어서 오른쪽 꺼졌다. 그거 뭐 있노? 메타세콰이어. 그래, 쭉 걸어왔다. 그거 뭐 있노? 계속 시킵니다. 뭐 있노? 그거를 그냥 보지 마라. 디테일하게 봐라. God is in detail. 시는 디테일. 디테일 잘 봐라. 입도 보고, 수피도 보고, 자세히 봐라.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봐라. 그건 나중에 좋은 것들이 돼요. 시키면 이제. 그래서 얘가 직접 손으로 그리게 합니다. 직접. 그래서 그려서 색칠하게. 그러고 뭐 이렇게 수목일기라는 게 처음에 시키니까, 그거 도감 보고 다 뺏겨더라고요. 일기는 그거 아니야. 이게 느낀 걸 그렸죠. 어떤 에피소드를 했었는지 에피소드를 적어라. 그 팩트와 에피소드를 같이 썼거든요. 제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림도 안 배운 사람들이 잘 그린 거 아닙니까? 사실 위대쌤들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걔들
중학교 때부터 계속 미술 배운 애들이라 그냥 던지는 다 합니다. 우리 미술 미쳐도 모릅니다. 애들. 진짜. 진짜 조경 천차도 몰라도 다 들어옵니다. 걔들 들어간다가지고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험 치는 거 여러분들 똑같은 우리 시험 칠 때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지우개 주시고 똥 나와 지우개 똥 나오잖아요. 나갈 때 똥 싹싹 끓여갖고 손에 딱 받아가 나가면서 버려가. 안 버리고 나갔다가는 저한테 그렇게 다시 야, 안경 똑바로 해놔, 인마. 니가 버린 거야. 왜 똥 싸고 가노? 취하가 똥 싸는 거.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면, 그거 나중에 다음 사람과 또 시험 쳐야 되는데, 거기에 선배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치우게 돼요. 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한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근을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나가면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죠. 체크리스트 가져가서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정확한 이것들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겠다 하는 걸 제가 여기에다 써놓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 제일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팀 프로젝트거든요. 우리가 팀이 제일 팀 프로젝트 많았어요. 팀 풀의 악몽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면 동영상 보면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죠. 그러다 들들고 막 하여튼 그런 게 저도 보면 이 정도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 팀 프로 없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다 먹었고 제가 이런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줄당이 땡기는데 앞에 너무 열심히 땡기고 뒤에는 그리고 내가 이길 때만 와 하고 같이 점수 받고 이건 안다. 그래서 무조건 혼자 가. 원래 인생이 외로움이다. 혼자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래 작업할 때 같이 해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좋다. 그렇지만 니꺼 니가 만들어. 절대로 힘들어. 왜냐면요. 솔직하게 어떻게 보니까 말 잘하는 거였어. 말만 잘하는 거. 실질적으로 캐도 내리면 아무도 못하는 거였어. 그럼 그래 봐요. 말 잘하는 거. 우리 필요하자. 다 잘해서 한 팀 만들어가고. 발표할 때 나와가. 교수님 앞에 나와가. 지가 한 것처럼 발표하고 지게 임하고. 옆에서 열심히 이렇게 작업하면 다음에 힘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눈금하고 선생님 정말 힘들어. 얘가 점수를 B 주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냉장에 볼 때 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가 또 중요한 건 그렇게 똑똑하고 점수 잘 받는 애가 취업을 시켜놓으면 취업 안 돼요. 왜? 캐다 주는 거예요. 캐다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캐는데 캐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뭔가 잘못됐구나. 시스템상에.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이제부터 우리 과에는 팀 풀었다. 그리고 뭐 공모전 하는 건 팀자가 나오는 거 모르겠지만 학과에 프로젝트 무조건 1인 1작품이다. 됐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화를 시켜야 되니까 객관화 시키는 자료가 이겁니다. 1인 한 작품 하면 10점, 2인 한 작품 하면 5점, 3인 한 작품 하면 2점입니다. 누가 제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사 횟수. 그 공원에 10번 가면 10점, 9번 가면 9점, 8번 가면 8점. 다 방식이 있으면 자기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간날 찍어서 잘 다 보내. 언제 몇 번 가는지. 다 옷도 다르게 입고 다 찍어야 돼. 똑같이 입으면 이제 안 해요. 그러면 조사도 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딱 나눠줍니다. 스케치 하면 4점, 포토샵 4점, 이런 식으로 상황은 프레임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계절을 알맞은 수능을 했는데, 딱 정확하게 딱 해야, 안 그러면요, 그거 할 때, 크리틱할 때, 교수님들의 어떤 객관적인, 주관적인 어떤 생각으로 아이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명확한 잣대를 만들어놓고 애들한테 딱 나눠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했는가 안 했는가 줍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가 만들어줍니다. 설문지가 직접 개인적으로 다 해라. 그거는 같이 하면 괜찮다. 그런 거. 그렇지만 작품은 제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건 날수 꼭 하고 부서를 돌아가면 옛날에 부서를 어떻게 했는데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NS 소통 이제 하면 애들이 묻죠. 저한테 교수님 저 오늘 1학년입니다. 이거 16학번 직원이 간다니까 안 왔다. 나 이런 학생이 제일 싫어요. 이렇게 해놓고 교수님 오늘 수업 필기 녹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요러다가 1학년인데
무슨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픈 끝에 보여갖고 내가 강조 시간에 했기 때문에 뭐라고 별로 안 좋은 케이스. 그냥 나왔어요. 유명하길래. 이것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가 돈도 안 들이고 그냥 그거 제공하는 거 쓰지 마시고 돈 좀 많이 들이고 다양한 어떤 이모티콘 사시고 학생들한테 계속 전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세요. 그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2,000원 정도 나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아끼는 제 서류들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접 애들이 직접 만들고 뭐 하는 작업들을 자체도 알았어요. 이게 결국 뭐 하게 된다면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선생님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5번에 할 때 뭐 가르쳐 주십시오. 툴을 뭘 1학년 예를 들면 뭐 포토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다음 여기는 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게 종합해서 애들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을 안에 자기 돕고 포토샵 좀 하고 있는 그러고 나면 이제 만들어 가져옵니다. A3에 뽑아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나면 제가 일일이 뭐 잘 됐고, 왜 꽂히고, 이렇게 하고 제가 튜토리얼을 따라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크리틱 시간, 마지막으로 모습이 다 모여갖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되게 긴장의 모습이죠. 모습 앞에서 이제 지가 마지막 크리틱을 이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이 기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어떤 학생 치고 나만 지금 딴 거는 전과한 학생이라 보고 가지고 나도 우리 거 아닙니다. 나 실내 디자인 학생, 그리고 산디과 학생. 나는 우리 거 하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네. 그거 안 좋아하네. 분명히 제가 항상 시선을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두고 가요. 그래야 클라이언트는 그러더라고요. 네가 공기 돌리고 이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시장이 될지 무슨장이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 다 쳐다보고 설득시켜야 네 물건이 팔리지. 이렇게 하면 누워서 주겠노? 안 된다. 그 사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끝나고 나면 한마디씩 던지는 이야기.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이야기가 오는데 원래 크리틱할 때 이게 되게 이제 아들 아프게 하는 자리거든요. 여기 뭐하고 하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자. 잘못됐구만.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야, 임마, 니 그것도 못 봤나? 이런 식으로 딴 데 가면 겁납니다. 아들, 덜덜덜 떱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앉아봐. 아무리 주눅들어 있는데, 그것은 아들 막, 그렇게 하면 올라갈까? 그 다음 최종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이거를 즐기는 시간을 가야 되니까, 즐기시는. 그래서 자기가 또 즐기시는 그 친구도 하고, 뭐, 하는 게 기분 좋으니까, 붙여놓고 해야 됩니다. 후배들도 보고 하면 기분 좋으니까, 경례의 말을 해도, 이렇게 붙이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왜 우리 과에 취업이 잘 되나?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졸업생들을 특별 관리합니다. 4학년들. 관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요거를 못 갖추면 마지막 학기 졸업 날리고, 학점 날리고. 그 암묵적인 어떤 그거에 우리 과에 하나 있거든요. 교수님들. 어떻게 학점 날리라고 해서 모르겠지만, 그건 뭐, 각과마다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약간 취업을 하면 나머지 다 상쇄되고, 나머지 다 가지고. 그런데 요거 다 하나들이 취업 못할 리가 없습니다. 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지나가나 무조건, 지나가나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 한번 체크해봐라. 그래서 다 체크해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대박이 들어오니까, 아들한테 다, 취업하는 아들한테 명함을 다 받아갖고, 그런 식으로 주시면, 그 선배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아니는가, 조경설계사무소, 이렇게 근무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애들 다 옵니다. 왜? 취업이 다 돼요. 저끼리 야단입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저끼리 찍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 그 수시 모집에 상당히 우리가 대박이 있었어요. 왜 대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영남 지역 조경 그 연합 전시회를 했어요. 그 포스터를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목요를 가고 목요일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라.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과에서 뭐 배우고 왜냐면요 고3 선생님들이 조경하는 거 뭐하는지 몰라요. 그래 아무나 못 되는 겨.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를 아는 애가 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그냥 다르거든요. 과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이런 학생을 후배들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인증샷 보내게 붙이고 나는 경북하면 경북대학교 학생 지구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경영대수 15집 나는 유학해가지고 이과가 교과 전형에서 30.3대 1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30.3대 1이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20대 1이면 상당히 높은 학교의 재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한 교육상도 받고 헌정상 받았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상패는 이겁니다. 저 졸업생, 1회 졸업생들한테 받았던 감사패. 그 글귀를 저는 늘 보면서 내 선생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편으로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하네요. 네.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처음에 선생님 교육 A 밑에 이렇게 이거 하실 때 그 오른쪽 축에 교양 지식 있잖아요. 저는 공대에서 교양 지식을 어떻게 커버하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접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공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공대라 그래서 감히 제가 뭐 이렇게 공대를 대표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대라 그러면 뭐 기계, 뭐 토목, 아니면 뭐 전자공학, 화학공학 정도가 아마 저희들 사실 건축대학 디자인 하다가 공대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과의 과목 자체가 사실은 되게 그 공학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사회과학 아니면 뭐 역사 아니면 뭐 디자인 과목 그 다음에 뭐 딱 조경공학하고 시공적산이라는 계산하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학적인 내용들. 그런데 뭐 학생들한테 크게 뭐 그거 할 거 없고 제가 늘 카톡으로 이런 책이 좋다 이런 책이 좋다 카톡이 정말 좋은 교육 기자재 같아요. 요즘 보면 제가 이제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면 홈페이지에 뭐 해가지고 하는데 홈페이지 너무 늦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왜 제가 이 뭐랄까 필기를 하게 만들었냐면 원래 제가 오랫동안 다음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카페 했다가 뭐 거기에 늘 보면 제가 무슨 교실 해가지고 학생들 수업 끝나고 나면 질문 던지고 뭐 이렇게 학교 점수 준다고 아들이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뭐 어떻게 점수 받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왜냐하면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늘 후기를 올리려고 그래요. 후기를 몇 시간까지 올라가면 그 시간 보면 다 나있거든요. 전부 다 5분 전, 10분 전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별로 그러고 읽어보려고 하기 100명씩 읽어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애들 바로 수업할 때 수업에 요 시간만큼을 정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자체가 좀 아들 이야기합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너희들이 삶을 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 찾아봐라. 뭐가 부족한지. 그러면 안 되겠나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철학 세미나 목철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역사학과에 하는 거 제가 학생 내로 갑니다. 가고 제목 괜찮아요. 같이 가자. 들으러 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 아카데미아 동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별로 매 학기에 이제 관련되는 선생님들을 외부 손님들이나 일꾼들 오시라 해가지고 학생 특강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빠진 학생은 저한테 죽죠. 제가 다 체크합니다. 체크가 다음날 자우식 찔때 면담합니다. 왜 빠졌는지. 하나하지 않으면 하나할 때까지 안 볼게요. 그래, 선생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진짜 학생들한테 올인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학생들이 집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내 뭐 논문도 쓰고 뭐 어디 밖에 나가 웹글도 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학생 가르쳐 이래갖고는 학생 다 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 정말 바쁘시구나. 정말 저 있잖아요. 아까 그 튜토리얼 때문에 밖에 줄 수 있습니다. 5분씩 봐주는 것도 5분씩 곱하기 30명 하면 150분 하는 거예요. 2시간 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점수시키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애들이 그만큼 내가 시간 돼갖고 너희들한테 시간을 많이 가져준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좀 그걸 통해서 이제 짧지만 5분 동안 걔가 얼굴 보면은 나가 아픈지 뭐가 그래서 고민인지 금방 체크 가능해. 그럼 저기 보고 나중에 하고 다좀 대박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해주고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러면 팀플은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학생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1인 예. 1인 1등. 네. 한 수업에서 모든 예, 무조건 1인입니다. 제가 따로 요 프레젠테이션도 우리는 무조건 1인 했습니다. 무조건. 같이 하는 거 안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팀플하면요. 정말로 학생들 제일 불만이 뭔가 팀플입니다. 우리 집 아가 있는데 아빠 안 해요. 그거와 설현에 그 있잖아요. 선배님 나 4학년이니까 팀플에서 뭐 해줘. 선배님 이래도 뺄게요. 그 정도 되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그래야 돼요. 사실 팀플이 그만큼 애들한테는 쌤들 생각할 때 협동 뭐 이렇게 해가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팀플만큼 애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이론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수업을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성적 평가는 어떤 퍼센트 정도? 그래 아까 그게 다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집 사람 강의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동문과 강의 나오는 거 그거 출석 10점, 중간고 40, 기말 50. 이게 뭐고? 너 학교냐? 이게 뭐야? 평가가.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락해가지고 했다. 진짜 여러분들 다 시험 잘 치는 애도 있고 또 발표 잘하는 애도 있고 노트 필기 잘하는 애도 있고 또 프로젝트 잘하는 애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 보통 하면 평가를 7개 정도 합니다. 7, 8개. 그래서 다양하게 평가를 다양하게 제가 오늘 줬죠. 그 다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그래 애들 불만이 없어요. 시험은 딱 집에 놀다가 노트 필기 나가 놀다가 나무 좋은 필기가 카페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치는 그런 폰들 보고 있으면 제가 불화통이 터지거든요. 그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면 별로 차이 안 나게 다 가르쳐줍니다. 시험 문제. 공부 안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시험 치는 게 낫잖아. 그런데 솔직히 선생님 가르쳐준다고 다 공부합니까? 가르쳐줍니다. 1번 뭐 나오고 2번 뭐 나오고 3번 뭐 나오고 다. 근데 쓰는 게요. 보통 장난 아닙니다. 앞뒤 봤어야 돼요. 그거 공부 안 하면 절대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다 가르쳐줍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만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여기 A 주세요. 우리 아까 얼마나 그 노고가 많을지 앉아있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정말 노고가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아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여러 학과 교수님, 그러니까 그 생태학과, 생태주경학과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시는지. 아니요. 그리고 아까 그 크리틱 할 때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와서 같이 네, 참여하시는. 크리틱은 제가 이제 우리가 하면 그게 이제 건축학과나 조경학과나 디자인학과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보통 쌤들 같이 가서 미리 시간을 주죠. 몇 시에 며칠을 하니까 쌤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참석해가지고. 마치 그 대학원 프로포즈를 하고 이럴 때 네. 학과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정도 수업을 하신 그 모든 학생을 1인 이제 프로젝팅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될지 우리가 30명 모집해서 4명이 더 아니 34명 하나. 그래서 딴 데 편입해 오고 이러면 많은 데는 40명. 적은 데는 군대 가고 이런 데는 한 25명.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전공 학과 학생이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고 할 때는 힘들어 죽죠. 예, 이 수업 방식이 좀 낯익지 않아서 네, 그래서 대시스는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물어보고, 지 사실 해보니까, 지는 만만하거든요. 1학년들하고 수업하면 4학년인데, 그런데 1학년한테 제가 데려갑니다, 지금. 점토공원에. 데려가서 거기 나무를 바요를. 바요고, 시험에 그거 나갑니다. 거기 어떤 나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다 적어요. 그거 다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요, 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이거를 잘 가르치면 정말 멋진 학생이 되는데, 그냥 전반은 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해버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애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애들을 자꾸 유도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저희 경찰서학과 교수님이. 아니, 저희도 사실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특히 인성교육 저희 정말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자신있게 학생들한테 1대1로 거의 정말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까지 훈계 형태로 아무도 말을 하기가 제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뭐 교수법 있지만 제가 사원자가 안 맞는데 제가 알아듣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기교육 할 때 그게 있어요. 교수법 있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군대 가서도 학습 그 병사들한테 뭐 16, 뭐 남 죽이는 법, 어떻게 철치하는 철치 이런 거 다 가르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죠. 내가 너쯤은 어디든지 간에 지금 다 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죠. 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거짓말은 아니고 보여줬으니까 계속 쟤들 뭐 100% 아니면 93%가 87% 계속 뭐 저는 이렇게 취업률이 거의 뭐 되니까 학생들 그러고 우리 쌤들 그거 놀러 그냥 학교 교수가 편하겠지. 놀러 교수 출근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라시고 지금 뉴욕에 회사에 10년 있다가 지가 이제 학교 가면 나하고 저거 뭐 교수도 편할 것 같아서 왔다가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출근하면 제가 제 문과에 고참이니까 공공학과 아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열심히 하니까 엄청 디퍼런트한 건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죠. 예. 네. 어쨌든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못 쫓아오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튜토리얼을 왜 하냐면 내가 지금 개인 면담을 제가 이제 저한테 영국에 저한테 경우는 그 튜토리얼 선생님하고 직접 만나서 1대1로 하는 그게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따라고 있구나 못하네. 그러면 제가 다른 그 가르치는 선생님 불러요. 캐디 가르치는 선생님. 이 야는 특별히 네가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따로 불러갖고 개별 지도를 또 합니다. 아니면 대학원 선생님들한테 불러갖고 자자자 따로 불러갖고 시켜. 그러면 걔들 새벽에 아침에 나오면 주에 앉아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배들도 있으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우리는 잠깐 도제 아닙니까? 그래서 도제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120명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술 마시고 있는지 다 봐. 페이스북 왜 안 하고요? 페이스북 지금 뜯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애들. 대수 안 올리려고 하지만 다 돌아보면 다 어디서 마을 다 나옵니다. 아, 야, 술 좋아하는구나. 난 담배를 피우는구나. 다 합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무슨 담배 마시냐? 대학생.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관심이니까. 그걸 제가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제가 제 아버지보다 더 잘합니다. 가야 되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놀랍니다. 네 고등학교 낫지? 이러면 놀랍니다.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 어떻게 하세요? 관심이다. 관심이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선생님이 하시는 세계 수업을 전부 이런 방식으로 그 구성하셔요? 아니면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세 개의 과목을 이렇게 다 구성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 준비를 하셔야 제가 학교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요새 바뀐 게 옛날에 1, 2 할 때는 50분 수업, 120분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70분, 75라서 되게 좋아요. 이거라니까. 그러면 저희 과는 출석, 제 수업만큼은 100% 출석입니다. 100%.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공대에서 이제 학과 면담을 했었어요. 면담을 했어요. 총 학장이 보시더니, 이과에는 학사연구 없네? 없죠. 학사연구 없습니다. 학사연구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만큼 신경 쓰는데 지금 학사연구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학사연구 하면 없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관심이죠. 네, 관심과였죠. 그러고 선생님 늘었죠. 제가 이 결정이 어떻게 살았지? 그게 궁금하면 제가 늘 이제 친구하는 거기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남성 호르몬을 더 맞아야 돼. 그래서 결정이 생각난다고 감성적으로 면허 나가서 좀 더 이렇게 좀 파이팅 안 하면 좀 이렇게 비싸지지 않겠다 그런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예, 하여튼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피도 그쳤고, 네,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